구구단 2단을 출력해라 라고 했고요. 출력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출력하자.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뭐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9는 18까지 출력을 하자가 첫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고. 작성은 이렇게 했어요. 작성은 이게 서브 목차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내용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감쌌어요. 요거는 백tit 이라고 얘기합니다. 백tit. 네, 백tit. 네,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자, 코드셀을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서 규칙을 찾으셔야 되는데, 변하는 곳이 어디예요? 변하는 곳이 있고 변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변하는 곳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그 옆에 결과도 같이 따라서 변하는 거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음. 자, 변하는 부분들을 보면, 변하는 거, 변하는, 변하는 숫자, 변하는 값, 그게 뭐예요? 변수잖아요, 변수. 글자가 너무 엉망이어도 이해하세요. 마우스로만 쓰고 있어서. 변하는 값이라고 하는 게 변수잖아요. 그쵸? 어, 어떤, 뭐 규칙이 있든 규칙이 없든 변하는 값들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를 몇 개를 선언해야 되고 그 변수에다가는 값들을 어떤 식으로 채워 넣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 변하는 값이 이거죠.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그 다음에 뭐 8에서 9로. 어떤 숫자들이에요? 1씩 증가하는 숫자들 아니에요? 1씩 증가하는 숫자들. 1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9까지예요. 맞습니까? 우리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거는 했었죠. 그럼 1부터 9까지 출력하는 코드,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는 숫자들을 출력하는 코드를 약간만 변형해서 1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 숫자들을 출력하는 코드로 만들면 자, 시작하는 값은 1부터고요. 어,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자, 1씩 늘어날 거예요. 1, 2, 3, 4, 5, 6, 7 하면서 늘어날 거죠. 언제까지예요? 9까지죠. 9까지. 그죠? 그러면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0보다 크다? 아니죠. 왜요? n이 1이면 n은 10보다 큰가요? 안 되죠. 그러면 while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뭘 기준으로 조건식을 만들 땐 뭘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끝나는 값 기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끝나는 값. 끝나는 값이 9잖아요. 9는 10보다 큰 수, 작은 수. 작은 수. 그죠? 음. n이 1이면 10보다 작으니까 y문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2가 되더라도 10보다 작을 거니까 y문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3도 10보다 작으니까 y문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4도 10보다 작으니까 y문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 1부터 9까지 뱅글뱅글 돌 수 있겠죠. 맞아요? 1부터 9까지 뱅글뱅글 돌 수 있잖아요. 어, 여기를 비교하는 숫자를 10이라고 했으면 작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여기를 만약에 9라고 쓰셨으면 작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 어떤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똑같은 결과기 때문에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셔도 좋아요. 자, 일단 출력만 해보죠. 이렇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뭐예요? 뱅글뱅글뱅글뱅글 무한 반복문. 왜 무한 반복? 자, 일단은 강제 종료하고요. 왜 무한 반복문이 돼버렸을까요? n의 값이 바뀌지
않죠. 1인, n은 1인데 조건 만족해서 반복문 안으로 들어가서 출력하고 다시 올라가고 n이 바뀐 적이 없죠. 그럼 다시 출력하고 올라가고 다시 출력하고 올라가고 다시 출력하고.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합니다. 무슨 일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서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그죠? 잘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의 코드는 요것만 출력을 한 거예요. 요것만. 맞아요? 그쵸? 요 앞에다가 뭐를 더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게 뭘 써주면 좋겠다? 포맷 스트링, 포매티드 스트링. 2 곱하기 아까 출력할 때 뭐 출력했어요? n을 출력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요? 음. 자,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어디까지? 2 곱하기 9까지. 그러니까 변하는 수와 변수와 변하지 않는 부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옆에 뭐 있으면 돼요? 모든 문장에서 그 옆에는 등호 있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하니까 다 등호가 다 들어가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출력할 거는 뭐예요? 우리 아까 짝수 출력하던 거 생각해 보세요. 2, 4, 6, 8, 10 짝수를 출력하던 거 생각해 보면 2 곱하기 n을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2 곱하기 n. 그러면 원하는 결과 아닌가요? 그쵸? 포매티드 스트링을 이용하시면 출력할 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이해되시죠? 요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게 이 문장이 없어버리면 while문 이터레이션을 할지 말지 검사를 할 때 n의 값이 한 번도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한 반복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에서 특히 이 조건식의 내용을 그러니까 n의 값을 조건식의 내용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코드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안 만들어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일부러 무한 반복문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런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건식의 내용을, 즉 조건식에 포함된 변수의 값을 변화시켜서 언젠가는 이 조건이 false가 돼서 반복문을 그 끝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코드가 변경하는 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구단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2단부터 9단까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while문을 두 번 쓰셔야 돼요. while문을 두 번 쓰셔야 되고요. 자, 우리 큰 그림부터 볼게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작은 그림, 나무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면서 숲을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숲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작은 것들을 채워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숲을 먼저 그릴 거예요. 숲을 먼저 그리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2단, 안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3단, 그 다음에는 9단, 그 다음에는 10단, 뭐 4단, 5단, 6단 이런 식으로. 자, 단에 해당하는 변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변수가 두 개 필요하겠죠. 어, 그러니까 여기 2단에서 사용할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해주는 숫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변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변수 하나를 n이라고 했으면 다른 거는 m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m 좀 이상하고 음, 뭐 x하고 y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a 아니면 b 이런 식으로
A 곱하기 B, 뭐 X 곱하기 Y 요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X, 2부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2단부터 출력할 거니까 2단부터 자 그래서 while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죠. 9단까지 x는 1씩 증가하는데 9까지기 때문에 x는 10보다 작으면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몇 단인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포매티드 스트링으로 x 그 다음에 단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단이라고 출력했으면 이 안에서 실제로 구구단 내용을 출력한다라는 코드가 들어가고, 이건 나중에 하고요. 2단을 전부 다 출력을 했으면, 그죠? 2단을 전부 다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3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죠?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먼저 실행해 보면, 이제 큰 틀은 잡았어요. 그죠? 2단부터 시작해서 몇 단인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x가 2면 2단을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x가 3이면 3단의 내용을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있으면 되고, 그죠? 그래서 2단에 대한 거를 전부 다 출력을 했으면 그 다음 순서는 3단을 출력할 차례니까 2단에서 3단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x를 더하기 1 해주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출력하려고 하는 단이 맞는지 10보다 작은지 그럼 들어와서 3단 출력하고 4로 바꿔서 4는 우리가 출력해야 될 구구단이니까 들어와서 4단 출력하고 5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5는 우리가 출력해야 될 구구단 단위니까 5단 출력하고 그리고 6으로 바꿔주고 이런 거를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이제 요 안쪽을 채우는 부분이에요. 자, 이 안쪽을 채우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 코드는 그대로 곱하기 1부터 9까지 곱하겠다. 요 코드는 그대로 있죠. 뭐가 바뀌어요? 여기가 2라고 하는 숫자로 고정된 게 아니라 2, 3, 4, 5, 6 바뀐다라는 것만 바뀌죠. 그죠? 이만큼의 코드가, 이런 코드가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구단 내용을 출력한다라는 내용은 어, x라고 했으니까 y라고 할게요. 2단이면 2에다 곱해줄 숫자 2 곱하기 1부터잖아요. 2 곱하기 1부터죠. 맞아요? 3단에서도 마찬가지 3 곱하기 1부터 곱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1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보다 작은 정수들에 대해서 일단 프린트문을 하나만 넣어볼게요. formatted string x값 곱하기 y값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거 뭐가 필요하겠다? y를 1씩 우리 아까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구구단 2단을 출력을 할 때, 구구단 2단을 출력할 때,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됐었죠. 그러려면 y 값이 1씩 증가를 해야 되죠. 맞아요? 음. 자, 이, 여기 x를 증가시키는 거는 y문 안쪽에 있으면 안 돼요. 요거는 반드시 들여쓰기 위치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 구구단을 출력하기 위해서 단을 플러스 1 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내용 보세요. 2단이라고 하고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어디까지? 곱하기 9까지. 잘 나왔죠? 그 다음에는 3단이라고 하면서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9까지 나왔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어요?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잘 나왔죠? 이제 뭐만 더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는. 그리고 뭐 곱하기, 아까는 2 곱하기 y였고, 2단만 출력할 때는 2 곱하기 y였던 거고, x 곱하기 y가 되는 거죠. x 곱하기 y. 그러면 원하는 결과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 9구단 2단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그 다음에 9구단 3단은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4단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9까지. 그러면서 어디까 9단까지 쭉 하고 출력을 잘했죠. 맞습니까? 코드 이해되세요? 네. 자, 이 문제에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거를 좀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서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백슬래시. 요 백슬래시는 여러분들 폰트에 따라서 원화 표시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제가 사용하는 폰트에서는 얘가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폰트에서는 이렇게 원화 표시로 보이면 이게 백슬래시예요. 네. 그 글꼴,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글꼴에 따라서 백슬래시의 모양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입니다. 음. 여기다가 백슬래시 n이라고 쓰면은요, 제가 앞쪽에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엔터란 뜻이에요, 엔터. 엔터가 뭐예요? 줄바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new line이란 뜻인데, new line, 새 줄, 새로운 줄이란 뜻이에요. 네. 출력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요? 빈줄부터 하나가 들어가요. 빈줄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줄 하나 들어가고, 3단이라고 출력하고요. 빈줄 하나 들어가고, 4단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백슬래시 n이라고 주면, 뒤쪽에다가도 줄바꿈 하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앞과 뒤에 전부 다 줄바꿈 하나씩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줄바꿈, 여기도 줄바꿈. 요 백슬래시 n이 여기 줄바꿈의 의미예요. 그리고 요거는 한 줄에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밑에 있는 줄바꿈. 그래서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면은 약간 띄엄띄엄 하면서 조금 보기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뭐 요거는 사소한 거고요. 어, 동작 원리를 좀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거, 아까 제가 주의하실 거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제일 처음에, x가 얼마부터 시작하나요? x가 2부터 시작하죠. 맞아요? 자, 조건 만족하죠. 그죠? 첫 번째 while문. 그러니까 들어오겠죠. 맞아요? 들어오니까 2단이라고 출력을 해주겠죠. 이렇게. 여기 x단 하고 출력을 할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자, 이 안에서 y라고 하는 변수가 새로 생겼죠. 맞아요? y가 얼마예요? y가 1이에요. 맞아요? 자, y가 1이니까 while문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는 내용은 뭐예요? 2 곱하기 1은 하고서 그 결과를 출력하겠죠. x 곱하기 y 이렇게 출력하겠죠. 맞아요? 자, 출력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출력이 끝나면 y가 1에서 뭘로 바뀌어요? 1에서 2로 바뀌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반복문이잖아요. 반복문이니까 어디로 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뭘 하죠? 검사하죠. 이터레이션을 할 건지 말 건지 검사하죠.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조건 만족하니까. 여기서 비교하는 거는 뭐만 비교해요? 지금 y 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y 값만 비교하니까 2가 10보다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 그래서 조건 만족하니까 들어왔을 때 x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지금? 요렇게 바뀔 때. 요렇게 바뀔 때는 x가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x는 그대로 2고요. 그죠? 옆에 y만 2로 바뀌었죠. 그래서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줄이 실행이 되니까 3으로 바뀌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반복하죠. 또 반복하면 2 곱하기 3을 출력하지 않을까요? 그죠? 출력한 다음에 뭐가 돼요? 다시 3이 4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y가 9까지 가겠죠. 그래서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딱 했어요. 맞아요?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는 2 곱하기 9까지 출력을 한 다음에는 한 번 숫자가 바뀌긴 합니다. y가 10으로 바뀌어요. 그죠? 10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돼요? 이 while문 이 while문 블록이 그때서야 요만큼이 끝나는 거예요. 9번 1부터 9까지 쭉 반복하고 나서야 이 안쪽에 있는 블록이 끝나죠. 맞아요? 그때 뭐가 돼요? 그때 뭐가 바뀌어요? 이제서야 x가 3으로 바뀌어요. 아, 그쵸. 2에서 시작했으니까. x가 3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는 전부 다 어디 안쪽이에요? 바깥에 있는 while문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할까요? 또 반복을 해야 되나? 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또 해야 되나? 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면 반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검사하는 거는 뭐만 검사하죠? x만 검사하죠. x가 10보다 작으냐를 검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y는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쵸? 자, 그래서 맞으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 출력한 게 뭐예요? 3단이죠, 3단. 되셨습니까? 다시 y가 뭐가 됐어요? y가 다시 선원이 되잖아요. 그죠? y가 다시 뭐가 돼버렸어요? 1이 됐어요. 그러면 이 안쪽은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겠죠. x3에 대해서 y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9까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3단을 다 출력하고 나면 x가 4로 바뀌겠죠. 다시 올라가서 여기 4단이라고 하고 4단일 때 y가 다시 뭐부터 시작해요? y가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요. 맞죠? 1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여기 x가 4에 대해서 y는 1부터 다시 9까지 곱하기 9구단을 출력을 하겠죠. 맞아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는 좀 엉망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코드들이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이 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요? 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 2단부터 시작해야지 곱하는 거는 1부터 곱해야지 여기서 선언합니다.
안쪽에 이 코드가 없고요. 안쪽에 코드가 없고, 우린 2단부터 9단까지니까 2부터 시작해야지. 그 다음에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곱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변수 두 개를 미리 선언해 줍니다. 그 다음에 x는 10보다 작을 때 2단, 그 다음에 y는 10보다 작을 때 2에 대해서 곱하기 1, 그 다음에 2가 되고 곱하기 2, 그 다음에 3이 되고 곱하기 3, 그 다음에 4가 되고 곱하기 4. 자, 구구단위 출력이 될 것 같죠?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3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3단. 그죠? 맞아요? 자, 실행해 보세요. 백슬래시 n 좀 뺄까요? 네. 좀 보기는 답답해 보여도. 자, 2단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잘 출력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3단부터 9단까지는 단이라고 하는 건 출력을 했는데, 그 안에 구구단의 내용은 출력을 하나도 못했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하는 코드가 실행이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까요? y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x는 2, 그리고 y는 1. 구구단 2단을 출력하는 것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문제 없죠. 그죠? y가 1부터 y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1, 2, 3, 4, 5, 6, 7, 8, 9. 9까지는 출력을 잘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x는 2고 y는 9여서 2 곱하기 9까지는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y가 한번 바뀌잖아요. 출력한 다음에 y가 9에서 10으로 바뀌었죠.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이런 것처럼 9에서 10으로 바뀌었죠. 9에서 10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겠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끝난 거죠. 끝나서 x가 2에서 3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깥쪽 와일문으로 올라가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3단이라고 출력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건식을 검사했는데 지금 y 얼마예요? 그쵸. y가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y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 조건을 만족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 while문이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x는 또 바뀌었어요. x는 3에서 4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 가지고 4단을 출력하려고 들어왔는데 y는 여전히 10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3단부터 9단까지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있는 위치가 y는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아시겠죠? 음.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2단이면 2단, 3단이면 3단을 출력하러 들어왔을 때 곱해주는 값을 1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2단을 출력하겠다라고 했으면 2단에다가 곱해주는 값 1부터 10까지. 3단을 출력하겠다라고 들어왔으면 3단에다가 곱해주는 값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다시 1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되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들여쓰기. 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X를 증가시키는 코드를 어디 안쪽에다 넣어버렸어요. 안쪽에 while문 안쪽에다 넣어버렸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2 곱하기 1, 3 곱하기 2, 4 곱하기 3, 5 곱하기 4, 10 곱하기 9.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요 안에서 x까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안에서는 2단이면 2단에 대한 것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요 안에서는 x가 변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딱 요 들여쓰기 위치 때문에 얘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냐면 이 while은 안쪽에 포함이 돼 버리는 거죠. 여기 그 빈줄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여쓰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x도 증가돼 버리고 y도 증가가 돼 버려요. 3이 되고 y는 2가 돼요. y가 3이 될 때 x는 4가 돼요. 그럼 4 곱하기 3이에요. y가 4가 될 때 x는 5가 돼요. 그럼 5 곱하기 4예요. 그래서 들여쓰기 위치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없이, 그죠? 여기 없이 큰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그 틀 안에서 요 중간에 뭐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은 거죠. 물론 이거는 뭐 각자 그 개인들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서 뭐 개인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바깥쪽에 큰 거를 먼저 뼈대를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아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몇 가지 주의하실 점들도 아시겠죠? 들여쓰기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질문 없으세요?